자, 이번 시간에는 식신입니다. 식신. 우리가 사선자와 사불선자로 나누죠. 그래서 사선자, 사불선자. 이렇게 사선자와 사불선자로 나누는 것은 격국을 이루는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선자는 재관인식, 재관인식, 이 네 번째를 이렇게 하는 거고, 사불선자는 살, 상, 법, 인 이렇게 되죠. 효 대신에 인을 쓰는 거죠. 사불선자는 이제 다다음 시간 할 거고, 사선자에 대해서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마지막 식신을 이번에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죠. 기, 식, 재. 여기는 음량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식신을 가지고 이제 식신격이에요. 식신을 가지고 격을 이룰 때는, 식신하고 격을 이룰 때는 사선자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애와 나를 보호해주는 애 가지고 대부분 격을 이루는데, 식신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식신에서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도 격을 이루고, 식신은 식신의 역할이 있죠. 식신은 왜 얘가 사선자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식신이 사선자가 되는 이유는 왜 사선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식신 왜 사선자? 대표적인 이유, 이거는 식신은 여기 관 뒤에 살이 있잖아요. 살이 있다고. 나를 깨뜨리는 게 살이잖아요. 살이 나를 깨뜨릴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식신이라고요. 그래서 식신이 중요한 거라고 하죠. 식신은 이 살이 나를 깨뜨릴 때 그 살을 나를 대신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식신이에요. 그래서 격국도 식신에서 격을 이루는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어떤 거냐면은, 식신을 가지고 생재를 하는 거하고 재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내가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신하고 살하고 같이 이렇게 격을 이루는 두 가지가 가장 커다란 줄기입니다. 식신격에서 여기에 어떤 변형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양이고, 자, 그래서 우리 식신에 대해서 예전에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식신은, 이거는 사선자니까 사선자가 격을 이룰 때는 상생하고 상생과 그 다음에 하나는 보호하는 상생을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비견이나 겁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식신을 이용할 때는 정확한 표현은 신왕 해가지고 상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식신한테 힘을 넣어주는 거고, 신이 왕에서 식신한테 넣어주는 거고, 기운을. 그러니까는 식신을 쓸 때는 어떤 걸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은, 식신은 힘을 빼주는 거잖아요. 힘을 빼주는 거래. 항상 이쪽이, 여기에 신이죠. 이쪽이 기운이 있는지 기운이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기운이 없는데, 이게 약한데 식신이나 상관을 써서 격을 이룬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격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왕해야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호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보는 식신이 생재를 해가지고 식신이 쟤한테 힘을 나눠주면서 식을 하는 거죠. 식신 자체를 제가 보호를 해줘. 제가 뭐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식신을? 식신을 치는 게 뭐예요? 인성이지. 인성이 이렇게 식신을 깨뜨려요. 깨뜨린다고. 이거를 이제 그 봉효라 그래, 봉효. 식신이 효를 만났어. 효라고 하는 것은 올빼미 효자인데 이거는 편인이죠, 편인. 인수 중에서도 식신에 대한 살이 뭐냐면 편인이라고, 편인. 그래서 이 편인을 식신이 봤을 때 이거를 봉효, 식신 봉효라고 해가지고 격이 깨지는 걸로 하는 거예요. 딱 식신. 뭐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뭐 올빼미가 뭐 그런 특성이 있나 봐요, 올빼미. 효도를 안 해. 그 효자는 좀 다른 효자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인수를 효를 쓰는 경우는 인수를 나쁘게 표현할 때, 이 편인을 나쁘게 표현할 때를 효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 사불선자의 효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불선자의 효가 딱 그 식신봉효 하나만 빼고는 그게 이제 그 편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걸로 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식신봉효 빼고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외를 시킨 거예요. 자, 어쨌든 격은 대개 이런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데 격은 이 나를 가지고 격을 이루는 케이스가 별로 없고 이건 그냥 기본 조건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식신을 도와준다. 이거는 격을 이루는 기본 조건이지 이거 자체가 격의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격을 이루는 것은 생재, 그러니까 식신해가지고 생재하면서 격을 이루는 거고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식신으로 크게 격을 하나 이루는 것은 식신이 살을 만났을 때, 식신. 이건 식신의 고유한 이 자기 그 역할이죠. 살을 만나서 살이 나를 치는 것을 보호해주는 것으로서 식신이 격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격을 우리가 그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하면은 이 식신이 격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1번 옛날 복습하는 거요. 식신, 생재. 식신, 생재가 첫 번째 격입니다. 식신에서 재를 만든다.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활동을 해서 재를 이룬다. 두 번째, 식신, 그 다음에 역할이 식신, 대살. 대살. 식신의 자기 역할이 그대로 나오는데 대살할 때, 식신 대살할 때 조건이 항상 붙어요. 조건이 무재. 재가 있으면은 격은 바로 깨집니다. 아니, 식신이 대살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재가 나와버려. 그러면 식신이 살을 극재를 해줘야 되는데 재가 나와버리면은 이 식신의 기운을 제가 빼서 제가 살에다가 힘을 넣어줘요. 재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중간에. 그래서 얘를 살려줘 버립니다. 극재를 해야 됩니다. 재가 나오면 바로 격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신에서 특별하게 또 신경을 써줘야 할 게 뭐냐면 이쪽으로 할까요? 세 번째. 이렇게 격을 이루고 있어요. 식신에서 살을 극재하면서 격을 이루고 있는데 인수가 나왔어. 인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식신을 치는 역할을 해요. 식신을 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격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모양인데 이게 적절하게 자리를 잡으면 아주 우수한 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격이 되냐면은 기식취살이라고 해서 버릴 기자요. 식신이라고 하는 격을 버리고 살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쓰네. 이거는 식신에서 살이 나오고 인수가 나오면은 이게 얘를 치긴 하는데 인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식신격이 아니라 살격으로 바뀌어요. 살하고 인수가 있는 격으로. 그러니까 기식취살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격으로 바뀌어요. 아주 특별한 형태예요.
기식취사. 이 포맷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기식취사를 해서 중요한 글자는 뭐냐면은 인수가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인수가 나와야지만 기식취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격이 깨지는 것도 좀 봐봐야 되죠. 언제 격이 깨질까? 식신이 격이 깨지는 거 1번. 식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인을 만나는 겁니다. 식신에 대한 살이니까. 식신 그래서 이거를 봉효. 식신 봉효는 격이 깨지는 거예요. 효신을 만나면 격이 깨지는 거고. 두 번째, 식신에서 생제를 했어. 생제를 했는데 뭐가 뜨면 안 된다? 생제를 했는데 격을 이루는 것 같아. 뭐가 뜨면 안 된다? 로살. 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이 나오면. 그러니까 식신격에서 재가 있고 살이 있으면은 격은 바로 깨집니다. 바로 깨져요. 그러니까 재가 식신이 극제하기 못하고 되는 살을 살려주는 이런 걸로 바꿔버립니다. 이때 격이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격이 성격이 된 것 같은데 격이 깨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기식취살이라고 하는 걸 보십시다. 식신에서 살을 극제를 하고 있는데 인수가 나왔어. 이게 기식취살이에요. 격을 이루고 있어. 중요한 글자가 뭐라고? 여기서 중요한 글자, 가장 중요한 글자 인수라고 해요. 인수. 근데 기식취살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글자가 나오면 안 돼? 제가 오면 안 돼. 제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얘네들도 살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인수를 깨버려. 가장 중요한 글자 인수를 깨버린다. 이때는 격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폐중이성 쪽에 보면은 식신이 봉효가 됐어. 식신이 효신을 만났어. 식신이 효신을 만났어. 이건 격은 깨졌다고 했죠. 근데 무슨 글자 보면 격이 살아납니까? 무슨 글자 보면? 살이 오면 격이 살아난다고. 이 세 개가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 기식취살이 되니까. 식신이 효신을 만나서 격이 깨졌잖아요. 근데 살을 만났어. 격이 확 좋아. 그러니까 이런 포맷들이 식신격에 있어요. 이것이 예전에 식신격을 배우면서 우리가 익혔던 겁니다. 여기 이제 살이 오면 이게 격이 이제 살아나기도 하고, 재가 와도 돼요. 재가 어떤 역할을, 살이 없는 상황에서 식신이 인수를 만나서 격이 깨져 있는 상태야. 근데 재가 오면 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수를 깨줘. 식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때 재가 나오면 이 격을 구해주는 거예요. 폐중이 있어. 이런 포맷들이 식신격에 있다. 옛날에 이제 배웠던 거예요.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 장에서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이 장에서 식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설기다. 본속 설기라고 했어요. 원래 이 특징이 설기다. 기운을 빼는 거다. 네, 기운을 빼는 거다. 그리고 이게 식신이 좋은 것은 제가 살을 극제를 해서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도 했지만은 책에서는 식신이 생제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다. 생제, 제를 이능, 생, 정제, 여기는 정제라고 표현했는데 정제뿐만 아니라 정제도 관련이 없어요. 이게 이 제를 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식신이 좋은 거다.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재를 생성해서도 좋고 나를 보호해서도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격이 뭐냐면은 식신생제격입니다. 식신생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제대로 나오죠. 자, 식신격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식신생제. 이게 왜 격이 형성이 되는지는 이제 아실 거고. 식신생제. 조건이 있습니다. 재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재가 유근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재가 유근을 해야 되지? 첫 번째 조건, 재가 유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면 이게 일간이 이렇게 나오잖아. 일간.
일간이고 여기가 식신격이잖아요. 이게 식신격. 그럼 제가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면은 항상 사주 일간이 없는 사주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재를 극하는 게 항상 천간에 와 있다고요. 재를 극하는 게. 얘가 얘를 항상 극을 하게끔 돼 있다고. 근데 재에 뿌리가 없으면은 재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일간이 항상 이렇게 깨뜨리도록 되어 있다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는 재가 뿌리가 없으면은 이 재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유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일간이 재를 깨뜨리더라도 제가 뭔가를 견뎌낼 수 있는 뭐 바탕임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가 유근이라고 한 거예요. 유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유근에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음과 양이 여러 개 섞여서 편재와 정제가 같이 섞여 나왔다. 이건 제가 굉장히 세진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러면은 격이 떨어진다고 그랬어. 편재와 정제가 이렇게 서로 섞여 있으면은 격이 성격은 되지만 격이 떨어진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 예제들이. 그래서 대귀격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식신생재에서 격이 아주 멋지게 되려면은 식신을 쓸 때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얘가 설계하는 거니까. 기운을 빼는 거니까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식신격이니까 당연히 식신이 힘을 가지는 게 좋지. 그리고 나서 재도 유근하고, 재도 제대로 떠주고, 이러면은 격이 아주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승상의 명을 한번 보실까요? 자, 양승상의 명을 보시죠. 정미, 다음에 계묘, 개해, 개축, 개해, 개축. 자, 인수격이죠. 인수격인데, 아이고 이게 해명이가 목국을 이뤘네. 목국을 완전하게 이뤘지. 목의 기운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자기 동료들이에요. 뿌리도 가지고 있네. 축에 개수 뿌리가 있어요. 해수의 물론. 근데 이게 삼합 이게 해서 하여튼 뿌리가 이렇게 있고, 얘가 재죠. 그래서 걔가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라고 해도 관련 없는데 얘가 이제 묘니까 식신격에서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식신생재 한 거예요. 근데 뿌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뭐 굳이 따지면은 뭐 여기 뿌리가 있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삼합을 하면 이게 완전한 순수한 목기로 이렇게 변해버려요. 뿌리 구실을 잘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면 얘 뿌리가 없는 거 아니냐?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목국을 이루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뭘 생겨주냐면은, 뭘 만들어주냐면은 화기운을 내부적으로 만들어내요. 아주 순수하게 목기운을 이렇게 생산하면은 내부적으로 화기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는 이 재 화기운을 이렇게 도와주게끔 내부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아주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식신생재, 양승상에. 승상까지 나온 중에 승상이 제일 높은 거예요? 왕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승상이면 굉장히 높은 교수입니다. 승상이면 많이 높은 거지. 지금 영의정 뭐 영의정 영의정은 한 사람뿐이잖아. 그 바로 밑에 있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사강로의 명을 한번 볼까요? 사강로는 자 김이 칸이 좀 작아서 짧게 볼까요? 김이 인신, 그다음에 무자, 경신. 자, 무일주예요. 무일주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식신이죠. 토생금 식신에서 천간으로 경금이 올라와 있죠.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이고 인수가 있잖아요. 인수가 재죠. 식신생재를 한 거예요. 얘가 이제 재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 신자 수국도 만들고 해서 재가 되겠어요.
자기 월지에서 그대로 식신도 왔으니까 식신도 되게 기운이 세고 재도 되게 강하고 무토 스스로도 뭐 여기 미토도 있고 하니까는 일간도 힘이 제법 있고 뿌리가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게 깨지지 않으면은 일간도 힘이 있고 그래서 식신격의 재를 생하는 옆에 있는 거는 겁재잖아요. 겁재. 겁재는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겁재도 괜찮아요. 겁재, 비견 이런 것들이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격이 아주 괜찮은 식신생재격. 자, 식신생재격은 이제 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제 뭘 더 하고 있냐면 식신생재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식신생재격인데 식신은 지지에 있고 장식, 식신은 지지에 있는데 천간으로 뭐가 나왔느냐? 천간으로 나온 것은 노출된 것은 상관이 노출됐어. 식신은 지지에 그냥 있고 상관이 떠가지고 식신생재격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이 명주가 인성이 되게 강하다. 인성이 되게 강하다. 사람이 되게 강하대요. 꼬라지 부리면은 되게 저기 힘들고 하는. 어쨌든 격은 잘 이뤘는데 인성이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이 심로분의 명이 거기 아래에 나와 있죠. 정해 한번 보죠. 어떻게 생겼는지. 정해 그 다음 계묘 계묘가 2개 계묘 그 다음에 갑인. 자, 계수의 그 묘 이러면 이제 식신이죠. 식신이고 해묘 뭐 모국까지 이렇고 자 식신격인데 을목이 오는 거예요. 간목이 왔다는 얘기예요. 간목이 상관이 올라오는 거죠. 식신은 지지에만 있고 올라온 거는 상관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정 해가지고 재를 있죠. 식신 생재 계수가 2개에서 내가 힘이 세고 그래서 내가 힘이 세고 식신도 강하고 그 다음에 재도 뿌리를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식신 생재격으로 잘 이루었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되게 강하다. 식신이 상관으로 올라가 주면은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편정이 척출한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편정이 섞여 나온 부분. 자 이렇게 편정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정은 이거는 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를. 그러니까 재가 나오는데 음과 양이 섞여서 나왔어. 식신생재격을 이루는데 이러면은 어떻다고? 부기가 크지 않다. 불거하다 그랬어요. 부기가 크지 않다. 섞여 나오면은 그래서 공지연의 명이 그게 나오는데 한번 보죠. 가보 정묘 개축 다음에 병진 자 이렇게 되면 개묘 자 개의 묘 하니까는 이거는 식신격이죠. 근데 상관이 올라왔으니까 성격이 좀 강하겠죠. 그러면서 정화하고 병화가 재죠. 재가 음양 섞여서 나왔어요. 얘네들 뿌리도 있고 오에 뿌리도 두고 이렇게 재가 음양에 섞여서 나오면 편재, 정재가 섞여서 나오면 어떻다? 부기가 크지는 않다. 다음에 그 식신생재에서 보면은 이제 특별하게 조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목용재 이렇게 나왔어요. 식신생재격에서 조후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데 하목 생재 이랬어요. 하목용재구나. 용재. 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뭐라는 거예요? 일간이 목이라는 거죠. 일간이 목이고
계절이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 하 뭐예요 이게? 하라고 하는 하. 여름에 목. 하목이 그러니까 목생하니까 식신격이잖아요. 식신격이 재를 만났어. 재. 그럼 재가 뭐예요? 재가 뭐예요? 오행으로 뭐예요? 토라고 토. 토. 화 여름 계절에 토를 가지고 격을 이뤘어. 여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조우가 안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조우는 항상 수와 화의 문제예요. 항상 조우는 수와 화의 문제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재라고 하는 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 화토로 이루어진 재 이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조우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귀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게 화염조토다. 화가 너무 염렬해서 화염토도 아주 건조한 화염조토라고 이런 걸 표현을 해요. 화염조토. 그래서 화를 통해서 토가 생성이 돼서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건 조우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다 취무라고 했어요. 귀다 취무. 책에서 이 귀가 대부분 무를 가지고 취해진다. 무. 옛날에는 문보다는 무가 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무. 고생을 좀 한다 그런 거죠. 귀가 있지만 무에서 귀를 되게 많이 취한다. 약간 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귀다 취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황도덕의 명을 한번 보죠. 황도덕의 명을 한번 보면은 자 기미 그 다음에 기사 갑인 병인 자 갑이 목이 여름에 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병화가 이렇게 올라갔죠. 식신격이죠. 식신격이 토를 생했으니까는 식신격이 생재에서 식신생재격을 이뤘는데 하목이 용재를 했잖아요. 여기 뭐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가 약간 떨어졌다. 그래서 무에서 귀를 취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조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을 그 표를 제가 아래쪽에다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목에 대해서 보죠. 하목에 대해서. 하목. 조우가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조우가 갖춰지려면 뭐가 나온다? 수가 나와야지. 수가. 그래서 하목은 이거는 식신격이든 상관격이든 이건 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식신이든 상관이든. 자, 하목에서 조우가 갖춰진 아주 좋은 격이 상관폐인격입니다. 상관폐인격. 상관인데 인수를 가졌어요. 하목이 폐인. 이 인수가 바로 수죠. 상관은 얘가 하고 주인공은 뭐예요? 목이죠. 하목입니다. 목. 지금 목이 식신 상관격인데 인수를 식신에서 폐인해 가져온 격이 안 이루어져요. 그건 식신 봉요가 되니까. 식신이 인수를 되게 싫어해요. 상관은 어느 정도 약간의 극제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상관이 사불선자에 속하니까. 흉신계열에 속하니까. 그래서 폐인한 게 격을 멋지게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조후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잖아요. 인수가 나와서 격을 이뤘는데 인수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후 역할까지 해줘. 그러니까 격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관폐인은 되게 좋지만 특별히 하목에 대해서는 그 수기가 기수 어떻다고? 100배라 그 수기가 100배가 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인수가 역할이 재로
인수로서 역할, 격을 이루는 역할도 하지만 조후까지 해결을 해주니까는 이 인수가 그렇게 좋은 거죠. 기수가 100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후의 문제는 항상 화와 수의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식신이 인수를 만난다. 그래서 식신 봉해가 깨지는데, 그래서 식신이 뭘 만났냐면은 비록 효를 만나는 건 너무 바로 깨지니까 효가 아니라 정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정인 식신이 정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역시 깨지는 건 마찬가지. 이거를 식신이 깨지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한다? 팔식이라고 해요. 팔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신이 편인을 만나든 정인을 만나든 간에 어쨌든 탈식에서 격이 깨져요. 깨지는데 하목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라는 얘기죠. 하목의 경우에는 하목에서 인수가 뭐예요? 인수가 수잖아요. 하목에서 조가 결여되어 있는 데서 이 수를 만난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는 화가 성한데 수를 조금 쓰게 되면 화가 성한데 수를 쓰게 되면은 이게 아주 격이 귀해진다. 뛰어나기도 하고 귀해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격이 원래는 깨진 거였는데 하목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후가 가장 급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화상관은 목이 주인공이에요. 화는 계절이고 목화상관 이걸 목화상관이라고 해요. 목화상관은 어떻게? 뭘 좋아한다? 견수다. 수가 인수죠. 목화상관 희견수 이런 거 이제 애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화상관 희견수. 이건 조후의 문제다. 그 귀라고 하는 것은 이 조후가 깨졌을 때는 아무리 격이 귀해도 이렇게 귀한 격이 못 돼요. 그 조후가 딱 갖춰져 있을 때 그 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조후가 바로 궁극의 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그 토가 나왔을 때가 나와 있어요. 상관용제. 여기는 상관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식신하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자, 상관용제 하면은 귀격인데 옆에 상관격에서 재를 인해서 격을 이루면은 굉장히 귀격인데 상관용제하면 귀격인데 하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목은 아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아시겠고 하목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하목의 경우에는 그닥 뛰어나지가 않다. 불심수 그닥 뛰어나지가 않다. 하목의 경우에는 상관용제가 되게 좋은 격인데 하목의 경우에는 그닥 뛰어나지가 않다. 왜? 이것도 이제 외워주셔야 될 게 조토는 건조한 토는 뜨겁고 건조한 토는 조토는 불심영수기 때문이다. 그닥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영수. 조토는 불심영수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화계절에 상관격이 토를 가지고 상관생제로 격을 이뤘을 때는 이 조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닥 귀하지가 않다. 불심영수 또는 불심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심수, 불심영수 뭐 비싼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험하지 않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영자가 들어가면서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고전에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조토 불심영수 이렇게 나와요. 그냥 심수 해도 되고. 예. 불심수, 불심영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맛배기로 하목은 그런데 춘목은 화를 만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것도 한번 보자는 뜻에서 그 아래에 한번 적어본 거예요. 자, 춘목이 화를 만났다. 이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춘목, 하목이 아니라 춘목이잖아요.
춘이 뭐예요? 춘이 이게 목이잖아요. 목. 춘이 목이죠. 목. 그러면은 춘목이면 뭐야? 전체적으로 목이 굉장히 기운이 센 거예요. 나 주인공도 목이고 계절도 목이에요. 이거는 기운을 빼줘야 돼요. 춘목이 화를 만나. 화를 만나면 화가 설기를 한 거잖아요. 목 기운을 빼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 목화통명이라고 그래요. 목화통명. 네. 목화통명해서 격이 굉장히 좋은 격이 됩니다. 아주 뛰어나요. 이 목화통명은 뭘 보는 걸 싫어하다? 분리, 견관. 상관이 견관을 보는 거잖아요. 또는 식신이 관을 보는 거잖아요. 관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관이 뭐예요? 금이죠. 이 목화. 지금 목화, 화를 가지고 격을 멋지게 이뤘어요. 식신이나 상관격으로 멋지게 이뤘는데 관이 나오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 관을 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목화통명에서는 관을 분리견관이라고요. 관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거는 맛배기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식신 생제를 그래서 다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 자, 식신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두 번째는 살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 살. 자, 식신의 두 번째 격은 살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는 식신의 그 고유의 역합이 그대로 격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책에서는 사실은 식신 대살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에 인수가 붙은 게 나와요. 이렇게 인수가 붙은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 생제가 아니면은 재를 안 쓸 때는 살인을 같이 쓴다. 근데 인수가 붙으면 뭐 어떤 격이 된다고요? 기식취살. 식신격이 아니라 살격으로 바뀌어요. 기식취살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순서를 그냥 바꿨습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보기로 하고 식신에서 살만 나와가지고 격을 이루는 케이스. 인수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인수, 달로 평관 이렇게 나오는 게 평관만 나와도 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꼭 뭐 어째야 된다? 필요한 게 무죄. 재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격이 바로 깨진다. 재가 나오면은. 그렇죠? 이게 아주 규격이에요. 자, 그래서 호회원의 명을 한번 보죠. 호회원의 명은 무술, 임술, 그 다음에 병자, 무술. 자, 병일간이 수를 해놨죠. 수를 해서 무토가 이렇게 두 개나 올라왔네. 뿌리가 이렇게 세 군데다 두고. 그래서 이건 식신이죠. 식신. 그 다음에 이 임수가 살이죠. 병화의 살. 그리고 살이 뿌리를 이렇게 자수에다 뿌리를 두고 있죠. 식신 대살 또는 제살, 뭐 대 대신에 이제 제를 쓰기도 하는데 식신 제살, 식신 대살에서 포인트는 어떤 게 포인트가 되줘야 하냐면은 이 식신하고 살이 비등비등 해줘야 돼. 여기는 이제 뿌리를 각각 가지고 있으니까 비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깨지지 않고 강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느 하나가 약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식신이 약해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살이 약해도 별로 안 좋아해요. 둘 다 식신이나 살이 이렇게 기운이 같이 힘이 있어줘야 돼.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비견하고 식신하고 재하고 관하고 인수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기운 부엌으로 따질 때는 이렇게 나눈다겠어요? 응? 그치? 근데 이제 식신하고 살을 가지고 격을 이뤘어요. 둘 다 강하대.
그럼 내가 힘이 없을 수가 있다고. 내가 힘이 없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각자 힘이 있어줘야 한다. 이렇게 균형이 맞아줘야 한다. 균형이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규격이 되는 거예요. 자, 식신대살의 그 금수식신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조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금수식신을 한번 보시죠. 금수식신 같은 대살인데 금수식신인 경우에는 금수식신은 살이 뭐예요? 살이 오형으로 뭐예요? 금수식신의 살이 화두화. 그러니까 조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금수식신은 겨울에 금이잖아요. 굉장히 금도 차갑고 계절도 겨울이고 수도 차갑고 이 조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우는 항상 수와 화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식신 대살, 제살이라고 하더라도 금수식신은 특별하다고요. 금수식신이 살을 쓸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귀하면서도 거기서 귀하면서도 또한 2차 수 엄청 뛰어나기까지 한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훨씬 일반 식신 대살보다도 제살보다도 금수식신이 이 살을 만난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거예요. 조우까지 하나의 글자가 이 살이라고 하는 게 격을 이룬 거 이외에도 조우까지 다 해결을 해주니까 훨씬 더 격이 귀해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상세의 명이 나오는데 보시죠. 정해 임자 신사 정유. 자, 신일간이 자월이 났어요. 식신이죠. 식신해서 임수로 상관이 올라왔나 싶은데 그 옆에는 정하고 합을 해요. 두 개는 그냥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식신에 제가 여기 있잖아요. 뿌리도 제대로 가지고 떠 있잖아요. 그래서 살이죠. 식신 대살인데 살이죠. 얘가 살이죠. 그런데 금수식신이라고 해요. 금수식신. 겨울에 금이 화를 만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식신 대살보다 아주 귀한 식신 대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나왔으니까는 동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은 뭐죠? 동금은 겨울의 금이잖아요. 주인공이 금이죠. 주인공이 금. 그리고 계절이 월지가 수란 얘기입니다. 동금. 이게 금수식신인 거죠. 금수상관인 거고. 얘가 이제 처음 보면은 상관, 견관, 상관이 관을 보는 경우가 먼저 나왔네요. 그죠? 상관격에서, 우린 식신이나 상관을 지금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상관격에서 관을 봤어. 경관. 격이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관은 식신이나 상관을 보는 걸 아주 싫어해요, 관이. 그러니까 상관이 관하고 같이 있으면 격은 깨지는 거예요. 상관, 경관. 그래서 얘는 원래 이렇게 격이 깨지니까는 위화백단 그랬어요. 위화백단. 되게 안 좋다는 얘기죠. 이 화가 100가지나 나온다. 화가 100가지나 있다. 위화백단. 아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관, 경관이. 그런데 금수 상관은 오히려 어떻다? 금수상관은 관을 봤을 때 얘는 바로 수기가 된다 그랬어요. 좋다는 얘기죠. 아주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되게 안 좋은 건데 금수상관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 자체가 조우의 역할을 해주니까 지금 조우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굉장히 차갑죠. 수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화가 나와가지고 조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는 상관, 경관은 원래는 안 좋은 건데 이 관 자체가 아주 특별하게 조우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거는 격이 아주 뛰어나게 된다. 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상관대사를 나왔어요. 상관대사. 우리가 지금 뭐 식신대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비슷한 형태죠. 상관대사. 상관경관은 격이 원래 깨진 건데 조우 때문에 격이 좋아진 거고, 상관대살은 식신대살은 상관대살은 원래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원래 격이 성격이 되는 거라고. 식신이 살을 만나든 상관이 살을 만나든 격이 성격이 됐는데 이 살 자체가 조우 문제까지 해결해 주면은 훨씬 더 격이 귀해지게 되겠죠. 조우 문제까지 해결해 주면은. 그래서 상관대살은 격이 만들어지는 건데 동금의 경우 동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우로서 굉장히 차가운데 살이 나와가지고 살이 화서 조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는 격이 성격이 됐으면서도 조우 문제까지 해결해 주니까는 기수가 100배다 그랬어요. 그 수리가 그 뛰어남이 100배나 된다. 이렇게. 기수가 100배다. 이렇게. 조우 문제 격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우 문제까지 해주니까 그 수가 100배다. 그 옆에 그 상관용제에 나오는데 상관용제가 아까는 저기 하목을 했죠. 여기 금수도 비슷해요. 이 상관용제가 원래는 귀격인데 상관용제가 원래는 귀격인데 상관에서 이 재를 생해가지고 하는 것은 원래 귀격인데 동금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동금의 경우에는 얘는 수죠. 그럼 금이지. 제가 뭐예요? 제가? 아니다. 제가 목이죠. 목. 제가 목이라고요. 근데 목이 차가운 물이 목을 생하게 돼 있잖아요. 차가운 물이 목을 생하는 것이 이게 이제 동수불능생목이라고 해서 이 언물이 언물은 불능생목이라고 했어요. 목을 생할 수가 없다. 불능생목. 그래서 이 같은 상관생제격인데 동금의 상관은 그 재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다. 소부이고 불귀하다. 그 격이 성격이 되더라도 소부다. 아주 작은 부자고 귀하지도 않다. 불귀. 동수불능생목. 그 다음에 동수불능생목 있으면은 조토는 아까 뭐 불심영수고 조토도 역시 뜨거운 토도 금을 생하기 힘들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조우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 아래에 추금 우수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죠. 이제는 동금이 아니라 추금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추금 우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추금 우수. 추금이면은 그 가을의 금이잖아요. 가을의 금은 금이 어떻다? 힘이 세죠. 가을도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가을에 나면은 추금은 금이 굉장히 셉니다. 아까 저기 춘목처럼. 그래서 이때 이제 수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금수상함 그래요. 상함. 상함. 금수상함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걸로 봅니다. 굉장히 좋은 걸로 보고 이 금수상함은 관을 보는 것을 견관 모에 원래 관을 보는 거는 상관이 관을 보는 것은 이게 안 좋은데 금수상함은 관을 보는 것을 얘는 되게 차갑잖아요. 이 격은 좋지만은 차가운 맛이 있어. 금수상함 격은 되게 좋은 건데 차가운 맛이 있어요. 차가운 맛이. 그래서 이 관이 뭐냐면 화기 때문에
이 조의 문제를 얘가 해결을 해주니까는 불에다 좋다는 거예요. 좋다. 꺼리지를 않는다. 관을 만나는 것은 금수 관을 만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구문으로 그 많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금수 상함은 견관무에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뭐 경생 신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그 축음에 대한 이런 좀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신 지금 대사를 쭉 하고 있어요. 이제 조 문제가 나와가지고 한번 조를 한번 일별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를 만날 때 식신 대사를 해서 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벽이 식신 대사인데 재를 만나면은 깨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식신 대살인데 대살로 격을 이뤘는데 재를 만났어요. 플러스 전재 그랬죠. 재를 만나면 식신이 살을 극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재가 끼어들면 그걸 못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되게 그 재를 보는 것은 꺼리게 되어 있는데 그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식신이 딱 끼어들어서 얘를 막고 있을 때 예를 들자면 그 격에서 한번 보시죠. 유제대 그 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실예를 한번 보시죠. 개유고 신유 기묘 기해 을해 자, 기토 일간이 6월에 났네요. 6월에 나고 여기서 바로 올라왔어요. 식신격이죠. 식신격이에요. 얘가 식신이고 식신격이고 얘는 재고 개수가 재고 이거는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 대사를 하고 있는데 재가 나오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 재가 여기서 격을 원래 깨려면은 이 재가 살을 살려줘야 할 때 당살을 한다고 해요. 재가 살을 이 기운을 불어넣은 것을 당살이라고 해요. 당살 살을 도와주는 거죠. 당살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격이 깨지는데 식신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살과 재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 중간에 식신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얘 때문에 여기하고 뭘 하지를 못해. 그럼 멀리 떨어져 있어. 이거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뭐예요? 식신생제격이야. 식신생제격. 이쪽은 뭐예요? 식신대살격. 재와 살이 서로 연계를 못해. 이래서 격이 귀해지는 케이스가 있다. 귀를 취할 수가 있다. 유제대의 명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죠. 이 재하고 살하고 붙어있게 되면 당장 깨지는데 중간에 식신이 들어가면서 얘네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식신으로 각각이 격을 이루고 있다는 식신 생제와 식신 대사로 이렇게 격을 이루어서 격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몇 개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식신 대사를 했는데 재가 나와 있는 경우 이 케이스 말고 식신 대사를 했는데 식신이 지금 살 가지고 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재가 있는 경우, 재가 같이 있는 경우는 격이 바로 깨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뭘 하나를 빼줘야 돼. 이건 이제 재가 있다면 격이 깨지면서 이건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 때는 약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약이 어떤 거냐면 살 자체를 없애주든가 재 자체를 없애줘야 돼. 이런 병이 들었다가 낫는 거라고요. 그래서 식신이 살 가지고도 격을 이루고 재 가지고도 격을 이루니까는 이건 병이 들었다가 낫는 거라고. 그래서 격이 귀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 살이나 재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신 대살인데 이 관이 같이 나왔어. 관이 이렇게 같이 나와. 관과 살이 합쳐지면 그냥 강한 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격은 성격이 돼. 격은 성격이 됐는데 이렇게 살과 관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이 좋은 케이스가 몇 개 안 돼. 항상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면 돼. 탁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살은 살로서 관으로서, 살은 살로서 청해야 되고 관은 관으로서 청해야 되는데 관과 살이 이렇게 섞여버리면 이 잡스럽게 돼버린다고. 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관살이 서로 섞여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국을 이룰 수는 있지만은 귀하지가 않다. 그렇게 귀 이렇게 나오네. 그닥 귀하지가 않다. 그닥 귀하지가 않다고요. 아까 귀하지 않은 케이스도 식신 생지할 때 어쩔 때 부가 크지 않다. 재가 편정. 재가 섞여 있을 때도 별로 안 좋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의 인수가 끼어들어서 기식취살로 가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